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742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다들 뭔지 잘 아실 건데 적어 볼까요? B가 막단백질이지. 막단백질이고 A가 인지질이지. 인지질. 자, 문제를 풀어봐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A는 인지질이 맞고, 2번 B는 물질 이동에 관여하죠. 막 단백질로 물질 이동하잖아. 그치? 3번 B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네. 왜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리보솜에서 만들어야 돼.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인지질에서 꼬리 부분이거든. 꼬리 부분은 물과 별로 안 친하지. 물과 안 친한 걸 뭐라 그래? 소수성이라 그러고,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하잖아. 그래서 B 쪽이 친수성이라 되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네. 5번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죠. 743번 세포막이 세포 안과 밖에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 까닭을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니까 그림 그리면 되는 거네. 인지질은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 있죠. 자,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죠. 그래서 친수성기. 꼬리는 기름과 친하잖아. 그래서 물과 별로 안 친하는 거니까 소수성 부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는 안과 밖이 거의 다 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세포는 밖과 안이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인지질이 머리 쪽이 물과 친하니까 머리 쪽이 물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머리 쪽이 물 쪽을 향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물과 안 친한 부분은 서로가 친하거든. 그치? 물과 안 친하면 지극끼리 친하다고. 그래서 지극끼리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서로 바깥쪽과 안쪽을 향하면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744번 그림칸은 세포막 구조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나는 물질 A와 B의 지질에 대한 용해도와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수용성 물질과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지용성 물질 중 한 개래. 그럼 A와 B를 먼저 찾고 가자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 지방에 잘 녹는 게 B잖아. 그래서 B가 지용성이고 A가 지질에 대해 별로 안 녹은 거니까 A가 수용성인 거야. 그지? 자, 수용성 물질 어디로 가는 거야? 막단백질로 들어가는 거고, 지용성은 인지질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 이해하시라고.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가의 주성분은, 가가 지금 세포막이잖아.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주성분 맞고요. A는 B보다 기억이라는 거는 인지질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틀렸죠. B가 더 잘 통과하죠. B는 지용성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막단백질은 이 위치에 고정된 게 아니고 막 움직이죠. 단백질 자리를 막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단백질인 거거든. 그래서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진 않아. 유동성 구조라고, 움직이는 구조라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45번 그림칸은 동물 세포의 그림이고 나는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죠. 자, A가 뭔지 아실 거고요. 리보솜이다. 리보솜. B는 골지체겠네. 골지체. C가 세포막이죠. 자, 문제를 풀자고요. 뭐 기역이 막단백질이고 니은이 인지질인 거잖아.
기역은 A에서 합성되는 게 맞죠. 기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인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B는 단백질 분비에 관여하죠. 골지체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기관인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C는 세포막이죠. C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맞는 거죠. 이중층 되어 있잖아. 지금 그림 보시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리을 기역의 단위체. 기역은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의 단위체는 포도당이 아니고 뭐가 돼?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746번.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는 뭐가 통과해야 돼야 돼? 지용성 물질이거나 그 다음에 분자가 매우 작은 것들, 저분자들이 통과하죠. 자, 헥사는 고분자고요. 분자가 덩치가 큰 거는 단백질막으로 가야 되고, 단백질도 고분자잖아. 그래서 단백질막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거니까 당연히 단백질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미노산도 물에 매우 잘 녹는 수용성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막으로 가야 돼. 자, CO2 이산화탄소는 물에도 안 녹고 지용성이기도 하고 저분자이기도 하고, 이놈이 인지질을 통해 가야 되는 거 맞지? 답은 5번이 됩니다. 747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자, A가 막단백질, B가 인지질, 그 다음에 기역이 친수성기 부분, 물과 친한 부분, 니은이 기름과 친한 부분, 소수성 부분이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A는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이 당연히 있고요. 이 지방산은 그치 지용성이거든. 지용성은 A를 통해 가는 게 아니고 인지질 사이를 들어가는 거야. 그게 틀렸다. 3번 전하를 띠는 물질은 물에 잘 녹은 거니까 당연히 A를 통해 가는 게 맞고, 산소는 물에 안 녹죠. 그 다음 분자가 매우 작죠. 이놈은 B의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게 맞죠. 이게 맞는 거지. CO2와 산소는 이 사이를 통과하는 거야, 친구들. 알고 계시죠? 5번 B에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이 함께 있죠.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 되는 거야. 6번 기역은 친수성 부분이잖아. 니은보다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죠.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죠. 748번 그림 칸은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고, 나는 세포막의 단백질에 형광물질을 표시하고 이 형광물질을 일부 제거한 다음 일정 시간 후 관찰한 결과래. 어떤지 확인해 보자. 자, 세포가 있는데 막 쪽의 단백질을 말하는 거지. 이 막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거네. 이 단백질이 거기다가 형광물질을 발랐대. 바른 다음에 일부를 제거한 다음에 이쪽에만 발려져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잠시 지나니까 이게 랜덤하게 섞인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막 단백질이 이동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이 사이로 막 이동한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다고. 유동성. 옛날 교과서에는 이걸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즘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거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역 A와 B는 모두 단백질인가? 자, B는 단백질이 맞죠. 단백질이 맞아. 근데 A는 단백질이 아니야. 세포막에 꼬리처럼 튀어나온 거는 탄수화물인 거야, 친구들. 우리가 막 탄수화물이라 그래. 자, 이놈은 뭐 하는지 묻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인식표 같은 거거든. 우리가 적혈구가 혈액형을 우리가 감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혈구 세포마다 이런 인식표를 가지고 혈액형을 판단하는 거고,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배우진 않는 거지.
일단 단백질 아닌 거고 탄수화물인 거야. 막 탄수화물. 세포마다 인식표처럼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말이 안 되네. 그게 틀렸다. A가 탄수화물, B가 단백질인 거예요. 니은. 자,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거든. 친수성 물질인 거야. 물론 저분자고. 어디로 가야 돼? 일단은 B를 통해 가야 되죠. 단백질 통로는 친수성 물질이 이동하는 거니까. 물에 잘 녹는 게 통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야. D는 나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죠. 막 단백질이 이동한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 나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산. 그림은 물질이 확산되는 두 가지 방식이죠. 자, 가를 보게 되면 인지질 사이를 들어가는 거는 단순한 확산,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막 단백질로 들어가는 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그러지. 이거 구분하시라고요. 그럼 749번. 가와 나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쓰래. 자, 가 누가 들어가니?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지방산 같은 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수용성인 거니까 뭐 이온들, 나트륨 이온들이거나 칼륨 이온이거나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거 포도당이거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적으면 되겠죠. 750번. 기읍. 가는 단순 확산 맞고 나는 촉진이 맞고요. 니은. 가에서 물질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건 틀렸죠. 확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확산은 무조건 고농도의 물질이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는 거잖아. 그 틀린 표현이야. 디귿. 전하를 띄거나 물에 잘 녹는 거는 당연히 단백질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751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이 나와 있고요. 자, A와 B가 뭔지 아실 것 같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는 거네. 1번. A의 농도는 나보다 가에서 무조건 높아야 되지. 왜냐하면 확산하려면 바깥이 고농도가 돼야 되고 안쪽이 무조건 저농도가 돼야지 확산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2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물에 잘 녹잖아. 어디로 가야 돼? A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B와 같은 방식으로 막 단백질 통해서 이동해야 되겠네. 그래서 틀렸다. 3번. A와 B의 이동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죠. 확산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다. 4번.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산소와 CO2는 당연히 물에 안 녹는 지용성 물질인 거잖아. 물론 저분자이기도 하고 당연히 A를 통해서 가야 되지. 맞는 표현이야. 5번.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물에 매우 잘 녹으니까 당연히 B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6번.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건 아니지. 단백질이라는 게 특정 이온들, 칼륨만 통과한 놈이 있고 나트륨만 통과시킨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통과하는 물질이 선택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다 똑같은 걸 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틀린 표현인 거지. 그래서 2번하고 6번이 답이 돼요. 752번. 그림카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확산이고 나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확산 속도인 거야. 나를 보게 되면 이 D가 농도에 비례하는 그래프거든. 이게 단순 확산이고 단순 확산. C가 촉진 확산인 거야. 당연히 이 막단백질로 가는 거는 C죠. 촉진 확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지를 통과한 A는 단순이 되는 거야. 문제를 보자고.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A의 확산 속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확산은 무조건 온도가 높아야 빠른 거야. 1번이 틀린 거야. 답은 되게 쉽네. 2번 보자고. A의 확산 속도는 이거잖아. 단순 확산. 당연히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비례하죠. 그래프가 비례하잖아 지금.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3번 B의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라 C와 같이 변하죠. 맞는 표현. 4번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확산할 때는 당연히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거니까 B를 따라가겠죠. 맞는 표현이고. 5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라 D와 같이 변하는 게 맞죠. 산소와 CO2는 A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답은 매우 쉽죠. 답은 1번이 답이 돼요. 753번 그림은 기준 가나에 따라서 산소, 포도당, CO2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을 구분했대. 산소, 포도당, 이산화탄소. 그런데 가의 분류 기준을 적용했더니 포도당이 빠져나왔네. 얘로. 문제를 바로 보죠. 기읍,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는 가에 해당하니 가에다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걸 넣게 되면 당연히 맞죠. 포도당만 이동하는 거잖아. 나머지 산소와 CO2는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니은 확산할 때 ATP라는 건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좀 어렵죠. 에너지와 같은 말이야. 확산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하나도 없죠. 확산 자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일단 니은은. 디귿 폐포에서 모세 혈관으로 확산되는 거는 맞니? 폐포에서 모세 혈관으로 확산되는 거는 산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산소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근데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되는 거는 맞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가는 거는 CO2가 나오잖아, 세포에서.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리을이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754번 표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확산되는 두 가지 방식 가와 나가 나와 있고, 자, 가를 보면 단백질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막단백질 사용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럼 나는 인지질인 거잖아. 그러니까 단백질 사용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사용 안 한다. 자, 이동물질은 당연히 수용성 물질이 되겠지. 한번 보자고. 기읍, 가와 나에서 모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하는 게 맞죠. 둘 다 확산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지용성 물질은 기역이 아닌 거지. 기역은 수용성이 돼야 돼. 틀린 표현.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투 확인 실험 755번.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확인한 실험인데, 자, 가를 보면 식초가 들어있는 비커에 달걀 AB를 넣고 랩으로 비커 윗부분을 감싼 뒤 하루 동안 두고요. 자, 식초는 달걀 껍질 녹이거든. 산성은 달걀 껍질을 분해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껍질 제거하기 때문에 넣는 거네, 이거는. 나 껍데기가 제거된 달걀 AB를 꺼내 질량을 측정한대. 다가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달걀 A는 맹물에 넣었죠. 증류수. 달걀 B는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넣었어.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질량을 쟀죠. 자, 문제를 보죠. 식초는 달걀의 겉 껍데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다에서 3투 현상이 생겼을 거니까 선택적 투과성막을 통해 3투가 일어났고요. 자, 우리가 3투 현상이라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반드시 선택적 투과성막이라 그러지, 반투과성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하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 현상인 거야. 그때 생긴 압력이 삼투압이 되는 거고, 꼭 기억하시라고. 그럼 B를 보자고. B는 지금 달걀을 어디 넣냐면 밖에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이죠.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럼 바깥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잖아. 그러면 달걀이 저농도니까 달걀에서 바깥으로 뭐가 빠져나온다고? 물이 빠져나온다고.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럼 달걀은 어떻게 되겠니? 쪼그라들겠지, 물이 빠져서.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만 판단하시라고.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누가? 물이. 알겠니? 그거 까먹지 마. 756번. 그린 칸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둔 U자관이 나와 있고, 자, A와 B에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을 넣었대요. 그런데 잠시 지나니까 지금 높이가 달라졌지.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갔어.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투과성막이 있다. 삼투 현상 실험이거든. 그러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A가 높아지고 B가 낮아졌다는 거는 물이 이동했다.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 B에서 A로 많이 이동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애초에 A가 고농도였고 B가 저농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물이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만큼 높이차가 발생한 거지.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옳은 걸 고르는 거네, 두 개. 1번, 가에서 용액의 농도는 A가 고농도, B가 저농도니까 A가 B보다 높은 게 맞아. 2번, A와 B의 농도가 같으면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양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동은 계속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물은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동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틀린 표현이야.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 3번, 가의 B에서보다 나의 B-에서 용질의 농도는 어떻겠니? 나에는 물이 빠져나갔잖아. 물이 빠져나갔으면 소금은 그대로거든. 물만 빠져나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높아져야 돼. 틀린 거야. 4번, 삼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 5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가는 게 아니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한다고. 용매가 물이죠, 물. 그죠? 그게 틀린 표현이야. 6번, 식물에 소금물을 주잖아? 그러면 식물이 말라 죽죠. 왜? 식물이 저농도가 되니까 식물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는 게 맞아. 그래서 1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네요. 757번. 그림은 반투과성 막으로 구분된 U자간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일단 실험을 했네. 1번, 3번의 실험을. A와 B에 각각 표와 같은 설탕 용액을 넣었다네. 기읍과 리을을.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을 때 A 용액 높이에서 B를 뺀 거죠. 결론은 뭐냐면 높이 차이라는 게 A에서 B를 뺀 거야. 그지? 그러면 보자고. 실험 1번부터 해석하자. 자,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갔다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애초에 농도가 누가 높았다는 이야기야? A가 고농도, B가 저농도란 이야기지.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A가 고농도, B가 저농도란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보자고. 이제 뺀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반대 현상이지,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A가 저농도고 B가 고농도란 이야기지. 그 A가 저농도고 B가 고농도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 실험은 높이차가 안 생겼다, 농도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설탕 용액의 농도는 기읍과 디귿을 비교하래. 기읍과 디귿을 비교하죠. 같은 기역이니까 당연히 기역이 디귿보다 농도가 높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 니은 1, 3 실험에서 수면의 높이가 변할 때 A와 B에 들어있는 설탕량은 변하지 않죠. 설탕은 이동하지 못해. 물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맞는 표현이고요. 이동하지 않죠. 맞는 표현이고. 3에서는 지금 농도 똑같잖아. 농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물은 이동하는데 서로 이동한 양이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높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항상 이동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기은 니이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758번 그림칸은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고요.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죠. 무슨 확산이야? 촉진 확산인 거고, 나는 딱 봐도 삼투 현상이지. 나에서 설탕물 A의 높이가 상승했대. 무슨 말이야? A가 상승했다는 거는 바깥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 그쵸?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 안쪽이 고농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삼투 현상인 거니까. 문제를 보자고. 기읍, 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 필요 없지. 확산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 물론 삼투압도, 삼투 현상도 에너지를 안 쓰지. 둘 다 에너지를 쓰질 않아. 니은, 폐포와 모세 혈관 사이의 산소와 CO2의 교환은 가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단백질 통해 가는 게 아니고 인지질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지. 그게 틀린 표현이야. 이거 조심하시라고. 디귿, 나에서 설탕물 A가 설탕물 B보다 농도가 높죠.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동물세포에서의 삼투 759번. 그림은 적혈구를 용액 X에 놓았더니 이렇게 쭈그러들었대. 무슨 말이야? 물이 빠져나온 거잖아. 그래서 적혈구에서 바깥으로 뭐가 나왔다? 물이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문제를 보자고.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게 맞아. 니은,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으면 안 되지. 많으면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반대 현상이지. 지금 틀렸다. 디귿,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하는 건 맞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760번 그림은 적혈구를 각각 0.2% 소금물, 생리식염수는 농도가 똑같죠. 인체하고 혈액하고. 그 다음에 2% 소금을 넣었답니다. 그지? 자, 찾아내자고. 일단은 모양에 변화 없는 거는 식염수죠. 농도가 똑같을 거니까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많이 부푼다는 거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란 이야기지. 안쪽이 고농도. 그러니까 저농도니까 몇 프로짜리? 0.2% 소금물이고. 자, 쭈그러드는 건 반대 상황인 거니까 농도가 높은 2%가 되겠지. 자, 문제를 보자고. 가에서 적혈구 안팎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았다. 물은 이동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 물은 이동하는데 티가 안 난다고. 틀렸다. 나에서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세포막이 터질 수 있지. 당연히 세포벽이 없으니까 터지는 거야. 그냥 맞는 거고.
다에 넣었던 적혈구를 라에 넣잖아. 다시 부풀어 오르겠죠. 맞는 표현이야. 다는 0.2%가 아니고 다는 지금 몇 퍼센트야? 2%가 되겠죠. 틀린 표현이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761번 그린 가와 다는 적혈구를 용액 A와 C에 순서대로 담그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이래. 자, 간은 빵빵해졌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물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 안쪽이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 용액이 저농도인 거야. 나는 모양이 똑같지. 농도가 똑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등장액이라 하는 거지. 농도가 같은 용액. 물론 저농도는 뭐라 그래? 저장액이라 그러는 거고. 다는 반대로 안에서 물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바깥쪽 농도가 뭐하다? 높다. 고농도란 이야기거든. 이걸 뭐라 그래? 고장액이라 그래. 그러니까 농도 누가 제일 커야 돼? 당연히 다가 제일 커야지. 그지? 그럼 A, B, C 순서대로니까 C가 제일 커야지.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에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니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죠.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틀렸다. 디귿 적혈구 상태의 변화는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것도 삼투현상이거든. 맞는 답이긴 한데 이건 나오기 힘들죠. 왜냐면 이거는 배설에서 배우는 거라서 통합과학에서는 다루기 힘들지. 그래서 일단 맞는 표현이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62번 적혈구를 저장액, 저농도, 등장액, 같은 농도, 고장액, 고농도에 넣었을 때 부피 변화 쓰자는 이야기야. 자, 저장액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겠죠. 커지다가 터지겠지. 등장액에 넣으면 부피 변화가 없죠. 부피 변화가 없고, 고장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올 거니까 부피가 작아지겠죠. 이거 정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763번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농도가 서로 다른 깨구리, 오리, 갈치 등장에 넣었다잖아. 근데 보시게 되면 오리의 등장액은 거의 변화 없다는 거는 오리하고 사람이 농도가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뭐 그 다음에 실험은 잘 보시면 다 알 것 같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에서 다를 보게 되면 쭈그러들었잖아. 적혈구 안에 농도가 높아지지. 왜냐면 쭈그러든다는 거는 밖으로 물이 빠져나온 거니까. 물이 빠져나온 적혈구는 농도가 높을 거 아니야. 물이 빠졌으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깨구리의 등장액은 오리의 등장액보다 농도가 낮니? 보자고. 자, 오리는 사람과 똑같죠? 적혈구와 똑같다는 거야, 농도가. 근데 적혈구를 깨구리 안에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다는 거는 물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바깥쪽이 저농도란 이야기잖아. 그치? 왜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깨구리의 등장액이 오리보다 농도가 낮다는 이야기지. 깨구리의 등장액은 오리 등장액보다 농도가 낮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오리의 적혈구를 갈치의 등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똑같이 쭈그러들겠지. 왜냐면 오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잖아, 농도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답이 되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764번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찾아봐.
읽어보시면 식물세포가 세포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이게 맞는 표현이지. 세포가 터질 수 있고 세포가 터지진 않아. 식물세포는 뭐가 있는데 든든한 벽이 있잖아.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진 않아. 동물세포는 터지는데 식물은 버텨낸단 말이야. 이번에 틀린 거야 그냥.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맞는 말이다. 그지? 765번 그림은 양파 표피세포를 각각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 A와 B에 넣었을 때 모습이래. 일단 정상세포 그림이고, 자 용액 A에 넣었더니 좀 빵빵해졌죠. 빵빵해졌다는 거는 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바깥쪽이 무슨 용액? 저농도란 이야기야. 저농도에 넣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나는 쭈그러들었죠. 그렇다는 거는 물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옳지 않은 거를 두 개 고르는 거네. 옳지 않은 거. 자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거니까 1번 틀렸다. 2번 간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세포막이 터지니? 터지진 않아. 세포벽이 보호하고 있잖아. 그래서 터지진 않아. 2번도 틀렸네. 답은 다 찾았어. 3번 간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은 게 맞죠. 물이 많이 들어와서 빵빵해진 거잖아. 맞고. 4번 세포 안의 농도는 가가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진 거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높은 게 맞아. 이해하시겠죠? 5번 나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 게 맞죠. 이게 쪼그라들었잖아. 세포벽하고 세포막하고 분리되었다. 이걸 원형질 분리라 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6번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할 때도 삼투 현상에 의해 흡수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삼투 현상이지. 그래서 1번과 2번이 답이 돼요. 766번 그림은 식물세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 변화네. 빵빵해졌죠. 무슨 이야기야?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 그래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요. 안쪽이 고농도란 이야기네. 1번 용액 X와 식물세포 안의 농도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용액 X가 저농도다. 식물세포는 고농도다 쓰면 답이 되죠. 2번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삼투에 의한 세포의 부피 변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767번 그림은 같은 종류의 식물세포를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찾아보자고. 간은 빵빵하잖아.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저장액이 넣은 거고, 나는 쪼가들었죠. 이거는 고장액이 넣은 거고, 다는 똑같잖아. 이건 등장액에 넣은 거네. 자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기역은 액포가 맞죠. 액포가 맞고 고장액에 넣으면 가장 작지. 부피가 틀렸다. 이게 제일 작아야 돼. 니은 나는 저장액에 넣은 게 아니고 고장액에 넣어야지. 틀린 거네. 다는 등장액인 거니까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 같죠. 맞는 표현.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768번 그림 간은 적혈구 나는 식물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에 잡아넣었다는 얘기잖아. 문제를 바로 풀죠. 다 아시겠죠? 문제 뭔지는. 기역 가와 나에서 모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 용매,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틀린 표현이야. 딴 건 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낚시 당하지 마시라고. 통합과학 이런 걸 잘 낚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A는 B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A가 고장액에 넣은 거고요.
B가 저장액에 넣은 거잖아. 이건 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A는 B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 맞아. 그 다음에 D가 B처럼 터지지 않는 까닭은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니까.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769번 그림은 적혈구와 식물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 X와 Y 넣었네.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겠죠. 빵빵해졌다는 거는 저장액에 넣었다. 자, 쭈그러졌다는 거는 고장액에 넣었다. 이거 찾는 문제 되지. 문제를 보자고. 기억, 적혈구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원형질 분리는 식물세포에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떨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 동물세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 니은 용액 X는 적혈구 암보다 농도가 낮죠. 왜? 저장액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식물세포에서 용혈이 일어났다. 용혈은 세포가 터지는 거거든. 빵빵해져서. 식물세포는 세포가 터지진 않잖아. 그게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770번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 A와 D를 준비해서 감자를 잡아 넣네. 자, 잡아놓고 꺼냈더니 A와 B는 감자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물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당연히 A와 B는 무슨 용액이라는 거야? 저장액에 담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물이 들어온 거고, C는 변화가 없으니까 등장액에 담근 거고요. D는 감소했으니까 물이 빠진 거잖아. 이거는 고장액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문제 풀자고. 기역 A는 감자세포보다 저장액이 맞죠. 맞는 표현. 니은 A와 D 중에 농도가 제일 높은 건 D죠. 고장액이잖아. 맞는 표현이야. 디귿 C는 지금 등장액이거든. 감자세포의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긴 하죠. 물이 이동하는데 이동한 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치? 겉으로 봤을 때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리을 D에서 감자세포는 팽윤 상태이다. 팽윤이라는 거는 물을 먹어서 빵빵해진 상태를 팽윤이라 하거든. 이건 감소했잖아. 찌그러졌잖아. 원형질 분리 상태인 거지. 이게 틀린 표현이야. 팽윤은 빵빵한 상태를, 물 먹고 빵빵한 상태를 팽윤이라 그래. 말이 어렵네,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